네, 11번 판례는 어, 강론 판례고 얘는 7급 5급만 해당돼요. 7급 5급만 9급은 안 보셔도 돼. 보고 싶으신 사람은 보시고. 충청북도 조례보다 시도 조례보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완화 더 준다. 요건을 완화한다. 더 주는 시, 군, 구, 보훈군 조례, 하급 지자체 조례는 별도의 규리고 따라서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하다. 적법. 핵심 요약. 기초지자체 신구 조례, 보훈군 조례가 광역지자체, 시도, 충청북도 조례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더라도 완화하더라도 별도의 독자적 사업이고 상위목 조례 목적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라 적법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보훈군 의회는 이런 조례안을 의결했는데 보훈군 의회 조례안 이미 시행 중인 충청북도 조례보다 보훈군 조례안이 충청북도 조례보다 대상 범위를 넓히고 기준을 더 넓게 하고 있다. 그럼 보훈군수는 이 조례안이 지자체장이 상위 충청북도 조례 위반되는 이유로 제2요구, 지방자치법에 제2요구할 수 있죠. 대법원에 소송 갔는데 죄송해요. 군의회가 이를 재의결하면 다시 이제 소송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적법하다. 적법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수정된 선점이론이죠. 수정된 선점이론. 그래서 침익 초과조례는 허용되지 않지만 수익 초과조례는 허용된다. 별도의 규율. 그다음에 보다 완화하는 내용일 때는 저해하지 않을 때는 이런 법률 알고 계시죠? 법률 선점이론, 수정된 법률 선점이론. 나올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양가 1번 시군구 시도 조례 규칙에 위반되지 상위 지자체 조례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등을 지정할 수 있고요. 법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단락 상위 조례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선점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 번째 줄에 별도 목적에 의해서 규람을 의도한다. 그 다음에 상위 목적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다. 그럴 때에는 상위 조례에 위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게 법리죠. 법률 선점이론. 수정된 법률 선점이론. 그래서 양가로 2번 보훈군 의회가 의결한 이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조례보다 완화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적법하다. 라는 내용이에요. 아주 유력한 판례죠. 7급, 5급, 9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군구 조례, 시도 조례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맞고 2번 시도 상위 조례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별도 목적 저해하지 않는다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맞죠? 3번 군 조례가 도 조례보다 완화하고 했을 때 침해한 것이므로 위반돼서 무효이다 틀렸죠. 침해하지 않죠. 위반되지 않죠. 3번이 답이네. 4번 보훈군 조례안에 따른 수당 지급은 보훈군 자체의 사업, 즉 별도의 사업일 뿐 충청북도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별도의 사업이다. 적법하다. 맞죠? 핵심 한계 팁. 따로 하면 별도로 하면 위법이 아니다. 더 주는 거 위법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다음에 12번 판례. 12번 판례. 동성 남자 여자 동성 동반자 동성이 포인트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차별한 사건인데 그는 위법이다. 위법. 핵심 요약. 건보공단은 기본권 수범자다. 수범자. 그다음에 동성이 아니라 남자 여자 이성 사실혼 인정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동일한 동반자를 차별하는 것은 실적 평등 원칙에 위반해서 위법하다. 위법. 그래서 따라서 자격 박탈 시에 자격 박탈 침입적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하면 필수 절차 안 했으니까 절차적 하자 위법하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례를 보면 갑은 동성인들과 함께 사실혼 배우자 공단의 피부행자 등록되었었는데 좋았죠.
공단은 동성 커플임을 알게 되자 착오 처리를 이유로 사전 통지 없이 절차하자 소급 박탈했다. 박탈 침식적 처분 위법하다. 그래서 직장 피부양자 박탈하고 지역가입자 변경했다. 그랬을 때 공단은 그전에 이성 사실혼 관계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 평등원칙에 반해서 위법하다. 따라서 사전 통지 없으면 절차적 하자. 이 내용이에요. 나올 점으로 가죠. 나올 점은 양가로 1번 이성 사실혼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가능케 행정청이 장기간 일정 방향으로 행정함으로써 이제 관행이 성립됐다. 관행이 성립됐으니까 그러한 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평등원칙이 적용된다.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사실을 차별대하는 것인데 여기 일회 있어도 되지만 관행이 있으면 당연히 평등원칙이 적용되고요. 양가로 2번 평등원칙 위반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밑줄 부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거잖아요. 즉 비교되는 두 집단 사이에 본질적 동일성이 아까 있었죠. 다음으로 차별대가 확인되면 비례 원칙에 따라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본질적인 동일성이 있어야 되죠. 같은 거를 지금 다르게 취급했다 이렇게 본 것이니까. 그다음에 양가로 3번 특수공익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권력 행사 주체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 아까 국공립대학교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특수공익법인인 공단은 사적 단체 등과 달리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정리한 법리예요. 양가로 4번의 이 사례. 그래서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권익제한 처분이다. 권익제한 처분 행정절차법 지켜야 된다. 21조에 따라서 사전통지 등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 위법하다. 그 다음에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 갑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 평등원칙 위반한다. 뭐 내용 딱 들어오시죠? 사례 옳지 않은 거 자, 보면 1번 행정청이 내부 준칙에 따라 장기간 이성 피부양자 자격 인정 관행이 확립되면 평등원칙 적용되죠. 관행 확립. 2번 공단은 공권력 행사 주체 기본권 보장 수범자 위법성보다 폭넓게 맞죠. 3번 소급해서 박탈하는 처분은 권익제한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 존재하는 것이고 4번이 틀렸네요. 동성 동반자 이성 사실혼 배우자 달리 틀렸죠. 똑같다 하면 똑같다.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틀렸죠. 다음에 핵심 암기 팁. 건강공단은 기본권 수범자, 동성, 동반자 차별은 평등원칙 위반. 뺐을 땐 박탈할 때 미리 알려라.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13번. 부산광역시 정당 현수막 제한조례. 현수막 제한. 침입적인 내용의 조례에 대한 통제는 우리는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법령의 위헌 위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인데 얘는 추상적 규범 통제다. 그래서 변론 종결 당시 현행법에 의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변론 종결 당시 법령이 기준이 된다. 7급, 5급만 해당하는 것이죠. 핵심 요약.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심사 기준은 변론 종결 당시의 법이다. 변론 종결 당시의 법. 신법이다. 신법. 정당 현수막은 전국적인 일률적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임 없이 조례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무효다. 무효. 조례의 위법성은 무효 사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자치조례도 뒤에 보시면 이제 요 내용은 전국적 규율을 통하는 것이니까 자치조례가 아니고 그다음에 위임조례 위임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위임
없었다. 그래서 무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 부산광역시 의회는 현수막 개수를 1개로 제한하고 혐오 문구를 금지, 제한하는 침입적 조례안을 의결했을 때 행안부 장관 이것이 상위 법령인 이 법에 위반된다며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에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으나 정당 현수막 관련 핵심 내용은 동일하게 제한은 계속 유지되었고 변론 종결 당시의 법령인 목의 광고물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엄격하게 제한했다. 위임 없이 엄격하게 제한한 이 조례는 정적인 통일 규례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다. 무효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올 질문으로 가죠. 자, 양가로 1번 나올 질문.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판단 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내용이 사실상 변경된 바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제한이 유지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안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니까 소외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 원래 이제 개정되면 구법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소외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유지되는 경우에는 소외이익이 있다는 내용의 법리예요. 그래서 그 법리가 두 번째 단락에 조례안의 개정이 있었으면 그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농할 여지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즉 원칙 소액이 없는 건데 예외적으로 개정 전 조례에 대해서 형성된 법령이 남아있거나 남의 동그라미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해당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 조례 재개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그러한 조례가 여러 지방에서 의결된 바 있어서 위법성 확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외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유사한 조례로 재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액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양가로 2번. 지방자치법 192조 8항에 근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은 구체적 사건과 무관하게 상위법에 위반된지를 통지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추상적 기본 통제다.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구체적 기본 통제다 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가령 조례안이 의결 당시에 법에 위반된다. 그럼 무효죠. 무효. 그 이후 법 개정으로 변론 의결 당시에 법령 위반의 여지가 사라진다. 그럼 유효가 된 거죠. 유효를 선언하고 그다음 반대로 의결 당시의 법령의 부합 유효인데 변론 의결 당시에 법령에 위반되면 무효죠. 무효를 선언한 것이 취지에 부합된다. 결국은 이제 기준이 되는 법은 변론 연결 당시의 법이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문제에 대한 소송에서 그에 관한 심사는 변론 연결 당시에 법령을 기초로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 상위법보다 변론 연결 당시의 법보다 더 제한하는 요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이제 이 현수막 규율은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 즉 법령의 위임 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자치조례로 평가하기 어렵다. 원래 이제 조례는 해당 지자체의 사무만을 정하는 자치조례가 원칙이죠. 이 예외적인 조례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위임조례가 있죠. 그 다음에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규율을 하는 취지다. 즉 지방의 특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전국 통일이니까 이건 자치조례가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달리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즉 위임조례도 아니다. 설사 이제 위임조례라 본다 하더라도 위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변론 종결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 법령 정한 것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규정 침입 초과 조례는 위법하다. 무효이다. 자, 옳지 않은 거 문제, 객관식 문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조례안이 소송 중에 개정되었다. 그럼 원래 소액이 없는 건데 그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게 소액이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2번
조례 개정 위법성 직접 논할 여지가 소멸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위법성 해명이 필요한 경우 얘는 예외적으로 소액이 인정된다. 맞죠? 3번 조례안이 법령 위반들이 심사된 기준 시점은 의결시가 아니라 변론 종결 당시. 맞죠? 4번 정당 그럼 답은 4번이네. 현수막 설치 기준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죠. 전국적인 통일 규율이죠. 상위 법령의 구체적 의임이 없더라도 엄격한 제한 둘 수 없죠. 위법하다, 적법하다 틀렸죠. 위법하다. 핵심 암기 팁. 현수막은 전국적 통일하는 것이다. 자치조례가 아니다. 기준은 변론 종결 시에 법에 위반돼서 위법하다. 그 다음에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조례가 개정되었더라도 계속 동일상이 유지되고 있거나 아니면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위법성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예외적으로 소액이 인정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점 주의하시고. 자, 14번. 비형벌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유효하지만 개정할 의무가 국회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간을 지나면 그 법이 실효되는데 장래예요. 헌법 불합치는 장래예요. 개선 입법 부재 시 국법 적용 사건. 핵심 조항. 비형벌 조항. 형벌 조항은 소급할 수가 있는데 비형벌 조항이 핵심이죠. 헌법 불합치 핵심이고 결정을 받고 국회가 기한 내 개정되지 않아서 이제 실효되죠. 실효되면 장래를. 효과는 장래. 소급하지 않는다. 비형벌 조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급 규정이 없다면 소급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 당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한 전의 행위니까 종전 법률에 의해서 재판한다. 쉽죠? 사실관계. A는 노조 B의 협약 중 운영비 원조가 법에 위반되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날렸는데 이후 현재 헌법 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다. 네, 10월 말까지 개정해라. 근데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해당 법률 조항이 상실되었다. 그럼 이제 장래를 향해서 상실되고 요 국법에 대해서 위반 행위, 국법과 관련된 행위는 국법에 의한다. 그 뒤늦게 개선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표 규정을 두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과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국법에 의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나올 점 보죠. 양가로 1번. 이 법 노조 운영비 원전 행위에 관한 부분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벌 조항이 아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날리는 거잖아요. 운영비 원조하면 시정명령 날리는 거지. 노조한테. 형벌 조항이 아니다. 소급하지 않는다. 양가로 2번에 헌법 불합치 결정 개정 시한 내에 개정 시한이 지났다. 그러면 장래요. 이 법률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그다음에 개정법에서 소급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법원은 개정 시한까지 개정 10월 1일까지는 종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문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이 국법상 운영비 원조 금지 시정명령 내릴수록 조항은 형벌 조항이 아니다. 시정명령 자체가 형벌이 아니잖아요. 2번. 비형벌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했는데 개정 시한이 지났다. 장래요. 맞죠? 3번. 개정 시한 개선 입법 소급표 규정 경과 규정이 없다면 종전 법률이죠. 종전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 맞죠? 4번이 답이네. 해당 법률 조항은 헌재에서 위헌성이 확인? 헌법 불합치 위헌성은 있지만 여기까지 맞아요. 행정청 A가 개정시한 이전에 종전 법률에 근거해서 내린 시정명령. 종전명령에 근거해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으니까 적법이 적법.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죠.
다음에 핵심 암기 팁. 비형벌. 조항은 장래효다. 장래효. 소급 규정 없으면 시한까지는 국법 적용한다. 핵심.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15번 판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자예요. 정당한 자. 그 변상금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해서 무효다. 이런 법리인데 핵심 요약. 변상금은 무단 점유일 때 때리는 거죠. 그럴 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양도받기로 예정된 땅을 쓰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니까 정당한 자다. 무단 점유가 아니다. 변상금 부과하면 중대명백해서 당연 무효다. 무효가 핵심. 사례. 사업시행자 갑은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요 일반 재산은 갑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예정되어 있다는 말은 그런 정당한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다. 을인 갑이 아직 소유권 이전 민법상의 이전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징벌적 성격의 변상금 부과할 수 없다. 당연 무효다. 나올 점으로 가죠. 자, 양가로 1번 국공유재산 아무 권한 없이 그럼 변상금이죠. 정상적인 사용료 대부료 뭐 100만 원, 임대차, 임차료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120% 변상금 징수한다. 사용료 대부료하고 변상금은 다른 거다. 이것도 옛날에 떴었죠. 그 밑에 정당화할 법적 죄 있는 자, 아까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자죠. 인가를 받은 자. 무효다. 무효. 이게 법리이고 그 밑에 양거리 이번에 4 안에 적용하면 사업시행자의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가 이루어진 때 그때부터 정당한 지위다. 정당한 지위가 있다. 그래서 결론 무효다. 무효. 변상금 부과는 무효다. 그 다음 단락.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는 데에도 변상금 부과는 공법에 의한 권한 행사이고 그 다음에 민법상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민법이죠. 별도다. 별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다. 맨날 나오는 거죠.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거 아니다. 이거 잘 나오는 질문이고요. 변상금 부과는 공법에 의한 것이고 부당이득 반환은 민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객관식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1번. 이 국유재산법상 변상급은 사용수익 권한 없이 무단점유, 정상적 사용료 대신 맞죠? 2번 정당할 법적 지위 있는 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자 무효 맞고 3번 양도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정당한 지위가 있다, 법적 지위 있다 맞죠? 4번이 답이네.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요건과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완전히 일치함으로 틀렸죠. 별개다. 별개. 변상금 부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암기 팁. 변상금과 민사상 부당이득은 별개다. 권한이 있으면 부과하면 무효다. 핵심. 16번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럼 처추변 허용되지 않죠. 근데 원고가 명시적 동의했다. 방어권을 포기했다. 그럼 허용된다. 라는 중요한 판례예요. 핵심 요약. 처추변 사실관계가 같아야 하면 원칙이나 원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면 사실관계가 달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요 판례. 단 원고의 명시적 동의가 아니라 침묵은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해서 만약에 동의하면 변경된 걸로 심리를 진행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명시적 의사가 나오면 허용되지 않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건축주 A는 용도 변경 허가 신청했으나 요건 미비로 반려 거부했다. A가 소송을 제기하자 B는 근거 법령을 개발행위 허가 기준 미달로 바꿨다. 건축법상 요건 미비 법이 달라지죠. 국토법상 개발행위 기준 미달로 변경. 그럼 사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 사유가 다른데 A는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명시적 동의 없었다. 근데 법원은 동의 없이 변경된 사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할 수 없는데 이걸 근거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위법이죠. 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올 쯤은 보겠습니다. 나올 쯤은. 요게 노무사 이제 25년도에 주관식으로 떴던
질문이에요. 여하튼 나올 질문. 양가로 1번. 기사동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근거법령 변경. 아까 건축법에서 국토법으로 바뀌었잖아요. 또 이제 기속행위가 재래행위로 바뀌었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기속행위인데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재래행위.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첫 주변 허용될 수 없다죠. 없다. 없다. 법이 달라지면 사실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속행위 재래행위 마찬가지다. 아까 기속행위 재래행위는 앞에서 한번 봤었죠. 양가로 이번에 기사동 동일하지 않은 사유를 추가 변경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명시로 동의했다. 그러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허용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단락, 명시적 동의에 의해서 허용될 경우 처분청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 결과 변경된 거부처분 사유도 이제 허용이 됐다. 동의하면 허용되잖아요. 허용돼서 그걸 판단해서 위법해서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고 확정됐다. 그럴 경우에는 기속력으로 연결돼서 변경된 처분 사유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기속력이 미친다. 왜? 그것에 대해서 심리했으니까. 그래서 노무사에서는 2005년도에 간접강제 요건을 충족한다. 그래서 다시 국토법상의 사유로 거부하면 기속력이 미쳐서 당연무의니까, 당연무의이면 제처 등 불이행이니까 간접강제 요건을 갖춘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거 첫 주변에 관한 판례, 기속력에 관한 판례, 간접강제에 관한 사례까지 응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법원은 적절하게 성명권을 행사해서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첫 주변 법리 원칙 그대로 적용. 그 다음에 동의하면 이에 대해서 심리하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성명권 행사에서. 그 다음 단락, 동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명시적 동의 없이 변경된 거부처분 사유를 심리 판단할 수 없죠. 거부처분이 적법하다 판단할 수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지만. 자, 객관식 옳은 거. 1번 행정적 B가 동일성을 유지하더라도 규범적 평가 근거 법령의 변경, 그럼 사실이 달라져요. 기속재량의 변경, 그러면 허용될 수 없다죠. 없다. 맞고. 2번 1번이 맞네. 2번. B가 동일하지 않은 것을 추가 변경했는데 상대방 A가 명시로 동의했다.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는 것이고요. 3번 법원이 A의 명시 동의하에 추가된 사유를 심리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속력은 추가 변경된 사유 대소까지 미친다. 맞죠? 제가 이 문제 옳은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인데 옳지 않은 것으로 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4번 보고 B가 없는 사유를 주장함에 대해서 A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그럼 직권심리주의이므로 법원은 성명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틀렸죠. 4번이 틀린 것이고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옳은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겠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걸 발견했어야 되는데 4번이 답이에요. 옳지 않은 거 답 4번.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기억이 또 쉽게 날 수 있겠죠. 여하튼 제가 요거는 수정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핵심 암기 팁. 상대방의 명시도 동의, 첫 주변 예외적으로 허용. 가만히 있으면 동의하는 게 아니다. 성명권 행사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마지막 17번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하는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 진정 행정입법 부작위는 아무것도 제정하지 않은 것이고 부진정은 일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친 거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 이로 인한
국가배상,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치적 손해, 위자료, 생명시체 침해는 아니지만 접근권 제한, 접근 침해하더라도 위자료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핵심 요약. 시행령을 너무 좁게 만들어서 위임 취지를 어긴 부진정 입법 부작위도 위법하다. 시행령, 행정입법, 법규명령 너무 좁게 만들었다. 상위법령에 위반됐다. 위반돼서 이걸 이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있다. 그러면 부진정 입법 부작위 위법. 그래서 이 시행령 때문에 장애인의 접근권 침해가 있었다.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위자료는 아니지만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국가배상 인정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례, 장애인 A는 이 현행 시행령이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서 자신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다. 주장한다. 접근권 침해. 생명신체 침해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A는 국가가 모법의 위임치를 도외시했다는 말은 개선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법은 있는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으니까 아예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진정 입법 부작위. 이거는 부진정 행정 입법 부작위로서 정치적 고통, 국가협상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쯤은 보겠습니다. 나올 쯤은. 여기는 법리가 너무 길게 설치되어 있는데 나올 쯤은 보시면 돼요. 반대 논리도 있고 나올 쯤 볼게요. 양가로 가. 장애인의 접근권,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같이 맞죠? 그 다음에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 맞죠? 이건 이제 헌법 문제도 공통된 것이고, 두 번째 단락, 다만 방해의 금지를 구한다. 방해하지 말아라. 소극적 방어적인 수준을 넘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적극적으로 구체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 법률이 필요하다는 말은 헌법상의 기본권의 취지가 추상적 기본권이다. 추상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은 법률이 필요한 추상적 기본권이죠. 양으로 나번. 그래서 법률이 필요한데 양으로 국회가 법률로 이제 위임을 했죠. 법률이 필요하고 그 법률에서 이제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 행정구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고, 이행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전혀 제정하지 않는 진정 행정법 부작위는 물론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 아까 접근하기 어렵게 좁게 정했다 이 말이에요. 함으로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부진정 행정 입법 부작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헌 위법이다. 양으로 답은 행정청에 의한 자기 부작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거실로 인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건 많이 본 지문이죠.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판결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국가배상에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 과실 어떻게 판단하느냐?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죠. 그럴 때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과실이 있다. 그 다음 단락, 행정입법할 재량 부여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행사하지 않은 것, 부작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객관적 정당성 상실 볼 수 있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과실로 인정됩니다. 과실도 있으니까 이런 부작위 때문에 과실 국가배상법 요건을 충족한다. 그 다음 단락, 국가배상법 3조 5항 생명시체 침해 위자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해시적이다. 이해시적. 생명시체 외에 다른 권리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는 생명시체 침해는 아니지만 정신적 손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접근권 침해도 위자료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양가로 4번, 행정입법 아까 시행령은 별도의 집행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처분이 없는 이상 추상적인 수준이죠. 추상적인 수준. 그다음에 행정입법 시행령은 상대방의 처분의 경우 행정행위와 달리 상대방의 구체적 개별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전체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면 일반적이죠. 일반적. 따라서 행정에 비해서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개인을 보호하는 건 처분이 더 큰 것이고 시행령 이런 게 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행령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반면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인적 범위, 사람의 범위는 시행령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람의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장애인 이 사람도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지만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판례 옳지 않은 것은 1번 장애인의 접근권, 헌법상의 기본권, 도출되는 기본권 맞고 적극적으로 조치 취하려면 별도의 법이 있어야 된다. 맞죠? 2번 시행령 대통령 전혀 입법하지 않는 진정 입법 부작위 위법하고 불충분하게 좁게 규정해서 부진정 입법 부작위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2번이 틀렸네요. 똑같다. 마찬가지다. 3번 행정청 부작위가 사후적으로 위법 판단되도록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객관적 정당 상실 인정 성립되고 맞고 4번 국가 위작 지급 의무 적권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고 법원은 행정 입법 부작위의 특성 추상적 권리 맞죠? 수범자의 비특정성 맞죠?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해야 된다. 맞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올 질문이 많아서 다 알아. 또 별도로 제가 만들었어요. 3번이 이제 틀린 질문인데 3번을 먼저 보면 객관적 정당성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 과실도 인정된다. 이거 맞네요. 맞는 질문이고. 맞는 질문 고르니까 1, 2, 4번이 틀렸네. 1번 사후적으로 위법 판단되더라도 곧바로 단정할 수 있다 틀렸죠. 2번 3조 5항 생명신체 침해인데 장애인의 접근권, 생명신체 외의 권리, 위자료식 의무가 인정된다죠. 틀렸고 4번 왜냐면 예시적이니까 행정입법은 별도의 집행이 없어도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므로 이건 행정행위죠. 별도의 행정행위가 있어야 되죠.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권리침해 구체적인 수준 아니죠. 추상적인 수준이죠. 지금 이렇게 좁게 정하고 있더라도 아직 추상적이다. 처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틀린 것이고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팁. 입법을 아예 안 해도 진정, 대충 해도 부진정, 위법이 돼 위법. 객관적 정당성 상실, 과실 있다. 위자료, 생명신체 아니더라도 위자료 있다. 접근권, 기본권 침해도 위자료 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17개를 다 했고요. 요 교재가 조금 잘못된 측면도 있지만 그 부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제가 수정해 드렸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